낙동고 21학년도 9월 고3 모의고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가지문은 그냥 읽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학이라는 것은 주체죠. 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세계는 자아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뺀 모든 게 세계예요. 자, 요 세계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객관적 사물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 그러면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새가 소리내는 걸 슬피 우는 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방식, 자기 경험이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에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부 세계에 사실 날아가는 새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런데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계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자기 내면으로 수용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를 자기가 관찰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와 자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외부 세계를 자기와 대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세계를 자기와 먼 대비되는 관계로 보거나 또는 가깝게 친화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친화적 관계일 수도 있고 먼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흥입니다. 자, 만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처음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산수는 자연을 의미하겠죠. 자연 속 바위 아래에 띠집은 초가입니다. 초가집인데 이 초가를 짓는다라는 건 소박한 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자연 속에서 초가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모르는 남들,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화자의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여기서 웃다는 건 비웃다의 표현이에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자, 본인을 어리석은 시골뜨기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어리석고 시골뜨기라서 나의 뜻에는 내 분수에 맞는가 하노라,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고 내 분인가 하노라, 나는 자연 속에서 초가집 짓고 사는 삶에 만족해 안분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수에서의 자연은 화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되겠죠. 이수로 가볼게요. 보리밥푼 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푼 나물도 소박한 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해놓으라. 자, 보리밥 푼나물 소박한 음식 먹고 그냥 물가에서 실컷 논해놓으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자, 현대어로 풀이하면 그 밖에 다른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속뜻을 보면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 이외에 속세에서의 부귀라든지 공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부럽지 않아. 나는 속세에 대한 부러움이 없어. 라는 의미의 설의적 표현입니다. 화자가 자연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봤더니 그립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할까? 설의적 표현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나는 산을 바라보는 것이 그립던 님보다도 더 좋아라. 그래서 여기에서의 님은 산을 좋아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지
화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누가? 산이요. 나는 그 산이 뭔데? 좋아하노라. 꽤 좋단다. 아주 좋단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삼공보다도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할까? 만승보다도 더 좋아요. 자, 삼공은 삼정승이고요. 만승은 천자, 황제입니다. 삼공이나 만승처럼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도 나는 자연에서 사는 삶이 더 좋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 더 좋아라. 이제와 생각하니 자연에서 은둔해서 살았다는 소부와 허유가 고사 속의 이 인물들이 야같더라, 지혜로웠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부와 허유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임천한행, 자연 속에서의 한가함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내가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셔서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인간 만사를 하나도 아니 맡겨. 자, 인간 만사 속세에서의 일들은 하나도 맡기지 않았어요. 신께서 하늘이 자 다만 다툴 리가 없는 자 왜냐하면 자연은 소유가 없으니까요. 다툴 리 없는 강산은 역시 자연입니다. 그래서 다툴 사람이 없는 소유가 없어서 다툼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 하셨도다. 즉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산이 좋다 하지만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설의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충군 아무리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자연 예찬과 더불어서 임금에 대한 충심을 함께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육수에서의 자연은 임금에 대한 추을 떠올리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언이라는 제목의 수필인데요. 사실 우언은 어리석은 말 이런 뜻인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실제로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역시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반어적 의미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연에 살면서 명리를 마음에 두는 것은 명리, 명예와 이익, 그러니까 역시 부귀와 공명이에요. 자연에 살며 부귀 공명을 마음에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고 시정, 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세에 살면서 부귀와 명예를 마음에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 살며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 즉 부귀와 공명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속세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자, 속세에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자연에서 은둔해 살 거야 또는 은둔해 살고 싶어 라는 마음.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즉 작은 즐거움은 속세에 있으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 큰 즐거움 자연에 있으면서 자연의 뜻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고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반, 꽤 많아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100의 100,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의 한 서너, 자연에서 돌아가서 사는 사람.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100의 하나 있거나 아주 없어요.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이 작은 즐거움이다. 자, 작은 즐거움이 뭐였어? 속세,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즐거움. 나는
시정에 살며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정말 가장 드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생각은 요것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 일지도 모른다. 자, 이 뜻은요. 겸손함 플러스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몰라 나만 알아 하는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풀었던 것보다는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출문제랑 변형문제 설명하겠습니다.